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200명대로 올랐습니다. 댄스 연습실, 어린이집, 학원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양 의무제 폐지로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천구, 목동 등 서울 4개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투기 수요를 막고 재개발,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인데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과연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200명대로 올랐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28일 0시 기준 서울의 추가 확진자는 259명입니다. 이 중 은평구 추가 확진자는 12명, 양천구는 4명입니다. 4월 들어 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대 중반을 기록한 건 253명이 나온 23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댄스 연습실, 관악구 소재 직장, 노원구 어린이집, 강남구에 있는 학원 등입니다. 강남구 학원 관련 집단 감염은 지난 23일 학원 수강생이 최초 확진된 후 확진자의 가족, 수강생, 직원 등으로 전파된 사례로 지금까지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댄스 연습실 관련 확진자는 일주일 사이 28명이 나왔습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연습실은 밀폐된 공간으로 자연 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말 발생이 많은 격렬한 댄스를 함께 오랜 기간 연습하며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수강생들은 대부분 여러 연습실을 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있었고 역시 강사들도 여러 연습실을 같이 출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초 확진자로부터 수강생과 강사, 지인에 전파되고 강사가 출강한 다른 연습실로 추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방역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점검 대상은 노래 연습장과 강남, 이태원, 홍대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번화가 7곳입니다.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변칙 영업과 이로 인해 출입자 명부 미작성,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이어지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집합금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28일 0시 기준 40만 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방역과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이후에도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고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간을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지정해 부문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정부가 일주일 동안 특별 방역관리 주간을 지정했습니다. 방역 강화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다음 주 3일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관리 주간을 만들어도 다음 주에 바로 우리가 뭐 달라진다든가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이라는 의미는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코로나 상황이 엄중함으로 이번 주에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함으로 해서 이 방역 당국이 국민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담겨서 지금 발표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공무원들의 경우는 음주를 동반하는 식사를 금지하게 하여서 모임 자체를 자제하는 효과는 일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주 방역 분기점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확산세가 좀 진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 지금 분기점일 수는 있지만 그
방향은 우상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즉 환자 수의 증가는 막을 수 없고 결국은 이 증가 속도를 가능한 한 늦춰서 6월 말 우리가 1200만 명의 이 고연령층 고위험군들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통제 가능한 수준, 즉 1000명이 넘어가지 않는 상황을 기대를 하지만 언제라도 이게 급격한 증가 추세가 보이면은 우리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백신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지금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의 가장 큰 변수가 변이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응력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요, 이 지금 물량만으로 보면은 불확실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지만, 즉 화이자 백신이 3,300만 명분이 도입이 확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도입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으로 확정 일자는 아직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3분기에 이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화이자 이외에도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등도 예정대로 도입이 된다면은 물량 자체는 이 3차 접종을 다 하고도 우리가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분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아직도 이 변이주에 대한 백신 접종은 개량 백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 개량 백신들이 승인 과정을 거치려면은 연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이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일어나야만 변이의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의 이 집중적인 집단 면역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인도와 같은 이런 대규모 유행이 일어나지 않게끔 막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봄 나들이 객이 증가하면서 개인 방역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실까요? 예, 지금 아주 위험한 시기에 있습니다. 2, 3월에 3, 400명이었던 환자 수가 지금 4월이 되면서는 6, 700명에서 그치지 않고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잘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백신 접종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터널이라고 생각하시고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모임 자제 등은 앞으로 두세 달 정도만 좀 더 착실히 하면은 6월이 지나면서는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이웃 만들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웃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모임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활동 주제는 공동육아, 마을 학교, 도시 농업 등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양천구민 또는 양천구에서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3명 이상의 모임이나 비영리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업 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구는 다음 달 17일까지 제안을 받아 30여 개 모임을 선정해 모임당 최대 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평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어린이집 200여 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 방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대상은 어린이집과 장난감 나라 5곳, 육아 종합지원센터 등입니다. 은평구는 시설 계단과 문고리 등 감염이 일어나기 쉬운 곳을 집중 소독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 관계자는 선제 방역 조치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의 목동을 비롯해서 압구정동과 여의도, 성수동 4개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됐죠. 투기 수요를 막고 재개발과 재건축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인데요. 네, 허가제 시행 직전까지 이들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 과연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관련된 내용을 대한부동산 학회장이자 경인여대 교수인 서진영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지난 27일부터 목동을 비롯한 4개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였습니다. 집값 안정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토지의 투기 억제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이거를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더라도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재건축 지역에 이제 적용을 하다 보게 되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인 지역을 제외하고 인근에 유사한 재개발 재건축 예정 지역에 수요가 몰려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일까요? 해당 지역의 아파트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파트가 재건축될 때는 물건이 새롭게 탄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된 아파트가 새로운 아파트로 건설이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되면 일반적으로 앞으로 미래의 미래 가치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들이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이 핵심 지역에 양천이라든지 여의도 이러한 것들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이 재건축이 된다는 어떤 규제 완화의 기조가 보이게 되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은평구에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분당선 연장과 고양 은평선, 경부 고속선 등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예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 은평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교통의 사각지대였던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 환경이나 주거 수준이 향상되면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의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은평구에 새로운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면 은평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일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특위를 구성해서 보유세나 대출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등 정책 손질에 나섰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부동산 특위를 구성해서 부동산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지만 지금 규제 완화 목소리와 여당 내에서도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팽배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부동산 정책들은 이제까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좀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13년 동안 과세 표준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토지 가격의 인상률 등등을 통해서 적용을 해서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일부 상향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도 개선이 되어야만 일반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영향과 집값의 향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확대해 지원 문턱을 낮추는 건데요. 부양의무제 폐지로 가구 소득이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봄이 왔는가 싶더니 낮 기온이 벌써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벚꽃은 대부분 저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봄의 끝자락의 모습을 보이는 곁벚꽃이 자태를 뽐내고 지나가는 봄을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우울한 요즘 곁벚꽃 보시면서 힐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겹벚꽃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천년고찰. 주변 산세와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강렬한 진분홍부터 우리나라의 단 4그루 개심사에만 있는 청벚꽃까지 사찰 곳곳마다 겹벚꽃으로 온통 물들었습니다. 꽃송이가 커서 왕벚꽃이라고도 불리는 겹벚꽃은 일반 벚꽃이 지고 난 뒤 피기 시작해 늦봄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개심사에는 봄비로 일찍 져버린 벚꽃의 아쉬움을 달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청벚꽃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왔고요. 처음 봤어요, 청벚꽃을. 근데 색상이 오묘하고 이렇게 도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 같아서 고생하고 온 보람이 있고요. 서울은 이미 이제 벚꽃이 다 거의 진 상태인데 또 혹시나 여기도 더 남쪽이라 더 빨리 질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아직 그 만발해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당진 합덕제 산책로를 따라 노란 유채꽃이 활짝 폈습니다. 향긋한 유채꽃 향기는 봄바람을 타고 주위로 퍼져나갑니다. 조선시대 3대 방죽 중 하나인 합덕제에는 초록빛 버드나무 가지와 유채꽃 단지가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산책로를 걸으며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잠시나마 달랩니다. 잠깐 들어와 봤는데 너무 산책하기 좋은 공간이 있어서 오늘 아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같이 좀 바람 쐬고 산책할 겸 잠시 나왔습니다. 오늘 왔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유채꽃이 노랗게 너무 예쁘게 펴 있어가지고 기분도 너무 좋고. 늦깎이 봄꽃 구경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 2일까지 무인 카페와 셀프 빨래방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무인 카페와 셀프 빨래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양천구는 2단계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주택가에 장기간 흉물로 방치돼 있는 빈집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철거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서울시와 자치구가 측량부터 성면 조사, 철거, 폐기물 처리까지 통상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드는 철거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서울시는 소유주가 동의하면 철거된 빈집 땅을 마을 주차장과 동네 정원, 쉼터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경우 조성비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전액 지원합니다. 은평구가 올해부터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자립지원 수당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한 명당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은 단기와 중장기 쉼터에서 최근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18세 이상 청소년입니다. 구는 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맞춤 사례 관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구가 지하철 역사의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은평구와 은평경찰서, 서울 서부경찰서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안심 거울은 연신내역, 불광역 등 은평구 주요 지하철 역사 10곳에 설치됐습니다. 은평구는 앞으로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을 물리친 충무공 이순신. 두려움 없는 용기와 치밀한 전술로 위기를 돌파한 명량대첩은 세계 해전사에서도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고 있죠. 백적간두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충무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사사로움을 벌였습니다. 위대한 장수 충무공의 리더십은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감염병, 안보, 또 양극화 등 각종 위기에 직면한 지금도 우리에게는 충무공처럼 위기에 강한 지도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